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57페이지 10번이죠. 요 10번 문제는 9번 문제하고 똑같은 사례죠. 일단 우리가 가등기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물건이 변동되지도 않고 또 추정력도 없고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다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 후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고, 조심할 것은 물권 변동의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뭐죠? 본등기한 때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10번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에 갑에게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수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갖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죠. 소급되는 것은 아니죠. 2번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 상태에서 뭔가를 청구할 수는 없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올리지 않는다. X예요. 왜냐하면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청구권, 채권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가 진행이 돼요.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를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담보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5번 을이 본등기라면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 토지를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은 1번 도박 자금을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대물 변제 계약은 무효죠.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 거죠? 보통 중간생략 등기 왜 하는 건가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3번 계약서에 A 토지를 표시되었으나 갑과 을은 모두 B 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했다면 A 토지라는 매매 계약은 무효죠. 왜냐하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 오표시 무효의 원칙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효일 것이고 5번 대리권 남용입니다. 보시면 갑의 조합장이 을과 짜고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을과 짰다는 말은 명백히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유효한 것은 한 가지죠. 2번이 답이네요. 12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등기는 갑과 병 사이 이루어졌다. 이게 뭐죠? 중간생략 등기고 틀린 걸 찾네요. 4번 판례는 이 법의 규정,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보아 동법 시행 이후에는 무효로 보는 거고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입니다. 13번입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이. 자, 그럼 여기서 중고 노트북이니까 동산이죠. 갑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아, 도품이네요.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을 팔고 넘겨주었어요. 자, 그러면 동산이고 도품이니까 병이 선의 취득할 수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병에게 2년 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병이 노트북을 구입한 곳이 어디예요?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상인의 가게로부터 구입했죠. 다시 말하면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의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의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이 소멸한다. 2번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 소멸하고 3번 위 이의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은 1순위로 승진하죠. 이걸 우리가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하죠. 4번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5번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된다. 이거는 뭐죠? X가 되죠.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기셔서 15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저당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죠. 2번 갑 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만약에 A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므로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겠지만 B는 2순위입니다. 2번입니다.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죠.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은 쓸모가 없으니까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지상권이 소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요. 5번 지역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지역권은 소멸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근데 챕터 2 해가지고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먼저 점유권부터 나옵니다. 1번 이제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점유권이 뭔가요?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죠. 이게 원칙이죠. 따라서 사실상 지배만 하면 돼요. 따라서 굳이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는 필요가 없지만 주의하실 것은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상속이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을 갖게 되고요. 3번 점유보조자는 물론 점유자가 아니고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점. 간접점유자는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점유 매개 관계 물론 중첩적일 수가 있겠죠. 2번입니다.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5번 절체한 자죠.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점유권은 있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소유권 뭐는 없어요? 본권은 없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3번 문제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물건이고 2번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2번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갖는다. X죠. 3번 저당권자는 등기만 하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없고요. 4번 침탈당했다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은 너무나 당연한 지문이죠. 4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에 A에서 이까지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워진 것은 A. 자기에게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악의 점유자죠.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B번 타인의 물건을 임대해 차임을 수취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실을 수취한 거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따라서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선의의 점유자인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X죠. B번은 X네요. C.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고 악의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니까 물론 악의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따라서 C번이 먼저 X가 되는 거예요. D번 소유의 의사로 공평하게 타인의 맞는 피를 점유한 자가 점유 개시지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시효하는데 만약에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인데 원칙은 10년입니다. 다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5년이기 때문에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평하게 타인의 맞는 피를 점유하는 자가 점유 개시 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 취득한다. D번도 X네요. D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무과실이면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답이 좀 복수정답이 됐네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에 의하여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맞죠? 선이고 자주점이라면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B, C, D죠. 그렇죠? 그럼 답은 2번과 3번 두 개가 답이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틀린 것은 뭐죠? B, C, D예요. 자, B는 왜 틀렸다고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C, 왜 틀렸죠? 악의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D,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선의고 무과실이면 5년입니다. 그래서
B, C, D 세 개가 틀렸습니다. 5번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토지를 매수해 이를 점유하는 점유의 그 점유는 타주점이다. 맞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께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일단은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또는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입니다. 2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고요.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은 명백히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고요. 5번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키죠.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주가 됩니다. 6번입니다. 점의 추정에 관한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죠. 실제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자도 타주점유자도 굳이 비용상환은 청구할 수 있고요. 입증할 필요도 없죠. 그죠? 더더군다나 추정을 받기 때문에 1번이 명백히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 추정한다. 맞죠? 자주점유임을 추정받고 2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입, 평업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 추정이 되죠. 그래서 합치면 2번과 3번 자주점유, 선입, 평업, 공연은 추정을 받습니다.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번 주의하셔야 되는데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되면 폐쇄한 때부터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답은 1번이래요. 7번 문제입니다. 맞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2번 평온, 공연, 선임은 추정을 받고 3번 자주점유도 추정되고 4번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하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요. 따라서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증권이 인정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특별한 건 아니고요. 3번 보시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요. 그러면 이렇게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지상의 건물을 축조했다 그래서 자주점유인 것은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법의 규정상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는 비용이죠. 다시 말하면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오신할 만한 잘못 신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면 선이 이고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현존이익 범위에서 책임을 져요. 따라서 선이지만 타주이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상한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은요. 동문서답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놔라 그러면 나한테 반환해다오 그러면 나는 유치권이 있으니까 못 돌려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등기 말소해줘라 그랬더니 유치권이 있으니까 말소 못해준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5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동문서답입니다. 답은 3번. 자, 11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점유자는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3번 멸실됐을 때 선이 이고 자주 점유하지만 현존이익이죠. 타주 점유라면 전부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고. 4번 방금 했고 10번에서 했죠.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있다 믿었다 자주 점유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지기 때문에 옳은 지문은 5번이 되는 거죠. 1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뭐죠? 3번이죠.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인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침탈이 필요한데 침탈이 뭐냐? 뺏어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죠. 따라서 4번 보시면 5번 보시면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스스로 양도한 거죠.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물론 간접 점유도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점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인 경우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4번이죠. 멸실됐을 때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죠? 선이이고 자주점유인 경우는 하나입니다. 자, 넘기셔도 15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죠. 2번 자주점유임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3번 멸실 훼손에 대해서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선이이고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반환해주고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3번 보시면 악의 점유자는 뭐라고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는 보상 의무가 없어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5번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점유자의 점유와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해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 보시면 갑은 간접점유자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충고권을 갖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반환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판례와 입장이 다른 것,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취득시효 완속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을 하지 않고요. 이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해요. 따라서 간접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4번이 X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심야 살해 문제가 나오죠. 보시면 1번. 갑은 그의 X 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X.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2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 문제에서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을은 목적물로부터 과실수취했죠. 따라서 만약에 선이어서 과실수취했고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는다면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익을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4번은 X고요. 5번.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필요비도 유익비도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하는 것이므로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지문은 X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완전 왕짜증 나죠? 그죠? 그래도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보세요. 을은 갑소임 미등기 가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 것이라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했어요. 그럼 이제 병은 점유를 하게 되는데 이 병의 점유 취득 원인은 매매니까 일단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죠. 그 다음에 을의 소유로 믿은 병은 그러면 갑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선임을 알 수가 있죠.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였다. 이랬던 을이 과실을 수취했죠. 몇 년이요? 2000년, 2001년, 그 다음에 2002년 사과 과실을 수취했죠.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에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 들여 수리했어요. 그러면 2001년 뭘 지출했어요? 필요비를 지출했죠. 얼마요? 30만 원.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금액은 안 나오지만 뭘 지출했어요? 유입비를 지출했죠.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다. 불타버렸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멸실, 훼손된 거죠. 일부가 뭐가 됐어요? 멸실된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자주이고 선의점이니까 일부 멸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현존하는 이익범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고요.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 기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2003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언제죠? 2002년 4월 2일이죠. 근데 점유자 입장에선 2003년 4월 1일 뭐 하게 돼요? 패소 판결을 받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2002년 4월 1일부터 악의 점유자니까 2002년 가을에 사과는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죠. 그러면 2001년도 사과는 수취했으니까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다만 물론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일무멸실에 된 것에 대해서 자주이고 선이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제202조에 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주이고 선이니까 현존 이익만 청구할 수 있죠. 1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X. 2002년도 사과는 수취할 수 없어요. 왜요? 소재기한 때부터 2002년 4월 1일부터 악의 점유자니까. 3번 부업 계절이 인한 가옥가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된다. X.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점유자인 병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인 갑이 선택해야 되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죠. 4번 위 3의 경우 만약 병이 악이라면 그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죠? X죠. 5번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수리비, 필요비는 과실 수취한 경우에는 뭐죠? 청구할 수가 없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